안녕하십니까. 지난 해외 축구,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해외 축구 리뷰를 하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은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함 침몰 내지는 대여 낚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참 재밌었던 경기들이 많았고, 특히나 또 대한민국 선수들이 또 실력을 발휘하고 잘 뛰어줘서 굉장히 재밌었던 경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벌어졌던 게 2월 4일 저녁 9시 반, 리그 1위 아스날과 리그 19위 에버튼. 예상 당연히 아스날이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버튼은 또 기존 램파드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경질이 되고 션 다이치 감독이 부임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리그 1위를 리그 19위가 이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션 다이치 감독이 전략을 제대로 가져왔죠. 마치 코브라가 잔뜩 웅크리고 이렇게 수비를 계속 막고 있다가 찬스에 깨물듯이 이렇게 탁 튀어나가면서 한 골을 내고 그 골을 지키고 1대0의 값진 승리를 했습니다. 션 다이치 감독이 에버튼과 참 컬러가 잘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에버튼이 어떤 색깔을 버리면서 나아갈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맨시티라든지 이런 팀하고 경기를 하면서 또 졌는데, 또 이제 에버튼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향후 행보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맨시티와 우승 노정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끝까지 우승팀이 어떻게 될지 관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5일 토요일 날 밤 12시에 벌어졌던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과 살라 선수의 리버풀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예상은 최근에 부진하기는 한데, 리버풀이, 그리고 부상자도 많죠. 반다이크부터 해서 수비진이 지금 거의 붕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이기 때문에 백중세 내지는 리버풀이 약소하게나마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울버햄튼이 큰 점수 3대0으로 거의 박살을 냈습니다. 특히 첫 골은 우리나라 황희찬 선수가 자책골을 유도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첫 골이 들어가게 되고 꼭 3골을 먹고 리버풀은 침몰했습니다. 근데 여기 안타까운 게, 황희찬 선수가 이 경기에서 또 잦은 부상이 있긴 했는데 또 햄스트링 부상으로 또 좀 신음을 하게 됐고, 부상 복귀를 빨리 하기를 바라면 그런 마음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었습니다. 아무튼 황희찬 선수 얼른 나와서 빠른 쾌유해서 빨리 복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저녁 8시 30분에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와 스페지아 세리아 리그가 펼쳐졌죠. 지금 나폴리가 거의 우승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주축이 물론 공격진이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김민재 선수를 필두로 한 탄탄한 수비,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모든 부분에서 뛰어납니다. 패싱, 스토핑, 홀딩, 그리고 헤딩, 모든 부분에 방어의 6-2를 가진 최고의 선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몸값도 쫙 올라가죠.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나폴리가 우승을 하게 되면 김민재 선수가 더 큰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서 뛰는 모습과 함께 또 더 큰 리그로, 더 좋은 팀으로 이적하는 그런 모습도 보지 않을까. 김민재 선수를 보면서 참 즐겁게 기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펼쳐진 이제 밤 10시에 이강인의 마요르카와 레알 마드리드, 발베르데가 있는 레알 마드리드. 아무래도 중원에서 이강인과 발베르데가 많이 부딪히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여줬는데, 여기도 역시 마요르카가 또 레알 마드리드 대열을 낚죠. 그함을 침몰시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전 경기에서 좀 부진했는데,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3년 6개월 만에 승리라고 하던데, 마요르카가
대열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또 잘 뛰어줬고, 그리고 그 경기 중에 그 발베르데 선수가 이강인 선수한테 거의 살인 태클을 합니다. 야, 그거를 저는 이제 직접 보진 않고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그 발베르데 선수가 씩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때려 하더라고요. 너 조심해, 발베르데. 아무튼 그 이강인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를 이긴 그 마요르카 이겼던 그 부분도 이번 주에 이변이 아닌가. 이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게임. 오늘 새벽 1시 30분에 벌어졌 토트넘 대 맨시티. 토트넘도 상승세이죠. 맨시티도 상승세입니다. 뭐 맨시티는 워낙 강팀이긴 하고 맨시티가 우세를 점할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축구 도박사도 당연히 맨시티의 우위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토트넘의 1대0으로 승리를 하죠. 이것도 역시나 거함 침몰, 대어 낚시 동시에 작용이 됐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손흥민 선수가 거의 70m를 달리는 예전에 그 푸스카상을 받았던 그 드리블을 맨시티를 상대로 한번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수비에 막히긴 했는데 어마어마한 드리블을 해갔죠. 그리고 오늘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폼이 좋았습니다. 뭐 이전 지난번 그 FA컵에서 2골을 넣고 난 뒤부터는 굉장히 폼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반갑고, 그 안면 골절 부상 이후로 좀 부진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펄펄 날 거라고,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 득점왕이 귀환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콘테 감독이 그 담낭염이라는 수술을 하면서 그 벤치를 지키지 못했고, 그 수석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을 맡았죠. 감독 대행을 맡았고, 전술은 굉장히 저는 잘 들고 나왔다 생각합니다. 맨시티가 그 빌드업 축구를 하는데, 물론 이제 콘테 토트넘도 빌드업 축구긴 한데 초반부터 굉장한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맨시티가 편하게 볼을 돌리지 못하게, 특유의 기회들의 패싱 게임이 나오지 못하게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바드체크도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압박을 하고, 동시에 공격진 미들진이 밀어 올라가면서 맨시티 특유의 그 리듬감, 그 패스 리듬감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 골도 그 호이베르가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면서 실수가 공을 따내게 되고, 그거를 이제 케인에게 아크라인 아래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케인은 논스톱으로 때려서 골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케인 선수, 케인 선수를 빼먹으면 섭섭하죠. EPL 리그 200호 골을 달성합니다. 지금까지 EPL 선수들 중에 세 번째인데, 앞으로 케인은 계속 발전을 할 거고 지속적으로 EPL에 남아서 골을 넣으면 아마 기록을 세울 그 EPL 최고의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아직도 케인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케인은 계속 전설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인 선수는 손흥민 선수하고 절친이죠. 근데 참 걱정되는 거는 그 연말에 다음 시즌 이제 넘어가기 전 여름에 그 맨유로 뭐 커넥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맨유로 이적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마음 같아서는 손흥민 선수랑 그 손케 듀오로 계속 그 케미를 만들어냈으면 하는데, 뭐 선수 개인의 그 생각과 마음도 있으니까 뭐 제 마음대로는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케인 선수가 토트넘에 있는 동안은 성과를 내어서 빅4 내지는 그 빅3 안으로 좀 들어가는 성적을 좀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토트넘 로메로가 퇴장을 당했죠. 그 후반에 거의 위험했습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거의 뭐 철옹성처럼 잘 막아준 그 에릭 다이어 선수. 그리고 오늘은 뭐 홀랜드는 거의 뭐 묶여서 보이지도 않았죠. 참 오늘 토트넘은 정말 대단한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콘테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케인 선수한테 전화를 걸어서 축하 전화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다고 하는데,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뭐 수술하고 아픈 것도 있지만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케인이 얼마나 이뻤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주말에 경기는 너무 재밌었고, 다시 한 줄 평을 하면, 거함 침몰, 맨시티, 아스널,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다 거함이 침몰했고요. 그 거함 침몰의 선봉장에 있었던 선수들이 대부분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웠고 재미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경기 리뷰 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